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의학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환자안전 제도의 이해와 지역약국의 환자안전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환자안전과 환자안전 제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입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다음에 이 일명 종현이법이라고 해서 이런 환자 안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이런 청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종현이법으로 이런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상황을 보면 정맥으로 투여해야 되는 빈크리스틴과 척추강내로 투여되어야 하는 시타라빈이 서로 바뀌어서 이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인해서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 끝에 마지막 항암 주사로 그런 투약 오류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정종현 군이 사망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 안전에 관련된 사고는 빈크리스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유사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었고, 이러한 환자 안전 사고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이런 내용들이 재발이 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환자 안전법이 제정된 배경이 있겠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환자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13년에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환자 안전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생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안전 사고는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의 제정 과정입니다. 2010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빈크리스틴 척수강내 투여 사고를 시작으로 종현이법이 시발되면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였고, 이러한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 국가적 환자 안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2010년에서 2012년가량에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환자안전연구회가 창립이 되고 환자안전법이 발의되어서 2016년 7월 29일에 환자안전법이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자안전법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에게 해가 가해지는 일을 막는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안전은 오류의 예방, 발생한 오류로부터 학습, 의료 종사자, 조직, 환자가 모두 관여하는 환자 안전 문화 형성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의료의 기본 원칙이자 동일한 환자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구조, 과정, 결과 관리,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의 확산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환자 안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자 안전이 정의가 될 수 있고, 의료 오류와 위해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로 될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법과 시행령, 규칙 관련 내용입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이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의 환자안전 관련 정부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고, 이 환자안전 기준과 지표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환자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내에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그러한 환자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하고 그 보고할 수 있는 그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학습 시스템이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집되는 환자 안전사고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보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환류가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보다 환자 안전을 위한 그런 문화를 정착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작년 7월 30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안전 활동 주체에 저희 약사회와 같은 단체도 포함이 되게 되었고 자율보고뿐만이 아니라 일부 심각한 사례를 의미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도 의무보고를 하도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자 안전 사고를 실태조사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에도 포함되는 인력에 약사가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환자안전센터에 지정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환자안전센터가 출범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보시면은 제2조의 환자 안전 활동에서 기존에는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로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기관 및 법인, 단체가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모든 스테이크홀더가 다 포함되는 활동을 환자 안전 활동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간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은 이제 특정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이기는 하나 그 내용 중에서 다른 의약품, 다른 용량, 다른 경로에 관련된 투약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로 보고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가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국외 보고 시스템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국가 수준에서 환자 안전 전담 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2005년 환자 안전 및 질 향상 법률을 제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 연구 및 질 관리 기구인 아크라는 기관에서 미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의 안전과 질 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심각한 위해 사건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도 2001년에 국립환자안전기구를 설립해서 환자안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3년에 자율보고 형식의 국가보고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심각한 위해 사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 현황을 국외 현황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환자 안전 사고의 자율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심각한 위해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5개년의 로드맵 하에서 일련의 활동들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안전지원센터라고 처음에 출범을 하였는데 예비사업을 통해서 환자안전법에서는 지역환자안전센터라는 명칭으로 확정이 되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 환자안전센터가 이번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지정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 환자안전센터는 중앙 환자안전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환자안전사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그런 데 함께하는 그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마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관에 저희 대한약사회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역 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병의원, 약국 등 중소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업무 지원 및 업무 지원, 교육 홍보 등을 제공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환자 안전 활동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에 있어서 환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우연한 또는 예방 가능한 환자 안전 사고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 환자 안전 정책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 보건의료기관, 환자, 이 각각의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환자 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법과 보고 학습 시스템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안전법의 운용은 보시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환자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안전 지표를 개발하며 보급하는 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와 같이 보고학습 체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 보호자 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은 그 소속된 또는 본인이 겪은 환자 안전 사고를 이렇게 보고학습 시스템에 보고하게 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주의경보 발령이나 재발 방지 매뉴얼을 피드백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 체계가 보고학습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자율보고 체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의무 보고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관리 체계 모식도인데요. 이제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환자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계획 수립 하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에 관한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콥스는 이제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운영 중인 환자 안전 사고를 접수하고 환류하는 체계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때는 콥스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콥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의경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여러 가지 자료물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자안전법 관련된 동향에 이어서 국제적으로는 어떤 동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계보건기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무브먼트로 다음해 2000년대 초반에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2002년에 환자 안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월드 헬스 어셈블리라는 세계 보건 총회에서 이 국가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기가 되었고요. 2004년에 제5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재정적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월드 얼라이언스로서 이러한 환자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내리게 되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 2002년에 나왔던 보건총회에서의 결의문인데요. 이 파트 중에서 아래와 같이 표시된 퀄리티 오브 케어의 환자 안전이라는 영역이 포함돼서 보다 이제 신경 쓰고 좀 더 참여를 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결의문이 채택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각 국가별로 그런 환자 안전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WHO에서는 이제 글로벌 페이션 세이프티 챌린지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활동을 이제 주제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메디케이션 위다웃 함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히 투약 관련된 환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디케이션 위다웃 함의 키 영역인데요. 도식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세계의 액션 에어리어로서 다음에 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네 가지 도메인으로서 보다 이런 메디케이션 위다웃 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환자 안전 프로그램은 특히 보다 안전한 프라이머리 케어를 위해서 다음에 네 가지 꼭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참여를 보다 유도하고, 이제 보건의료 기관에서는 교육 및 훈련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휴먼 팩터에 고려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활동을 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케어 프로세스 면에서는 다양한 그런 어떤 단계에서 올 수 있는 에러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툴과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자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꼭지에 대해서 저희도 참고해서 환자안전센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약사회의 지원을 받아 우리 센터에서는 지역약국 환자안전 활동으로서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환자안전 활동의 영역이라고 보고, 보다 우리의 활동이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되기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지역 약국의 환자 안전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센터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환자 안전 사고 보고를 지원받고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 홍보 활동을 하며 문화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면서 그 주요 활동을 계속 정리 중에 있어서 좀 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장님 직속 부서로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두었고 저희가 그 센터의 한 센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사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였고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이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로서 이 대한약사회의 지부 분해 선생님들과 이제 관련 유관기관 분들의 접점에서 저희가 환자 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이런 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 실습을 오시는 약대생들은 저희가 청년 홍보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사고 보고 지원입니다. 저희가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지원 활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상 업무 중에 환자 안전 사고 보고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 보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전산상의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며 보다 약국의 상황에 맞는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보고 항목을 선별해서 반영하는 등의 그런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지부별로 이제 보고 현황을 수집해서 알리는 그런 일련의 다음과 같은 보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 활동으로서 만들었던 리플릿과 보고 매뉴얼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환자 안전 사고 보고 프로그램을 이제 약국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 등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전국의 대한약사회의 그 조직인 지부별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고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구분해서 처방 조제, 약국 일반 의약품 등 이 상위 메뉴바에 환자 안전 사고로 이제 이 탭이 신설이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서식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콥스와 이제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부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지역 약국의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보다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투약 중심의 약국의 상황에 맞는 보고 서식을 개발하여 하반기에는 아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일명 KPA 세이프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안에는 약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인시던트들을 이제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약품 등 이상 사례의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그리고 환자 안전 사고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해당 사례를 보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약국에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보고 시스템에 게이트 페이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보고 대상에 대해서 혼선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원래도 이렇게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 드리고자 이렇게 게이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각의 보고 서식에 맞게 이제 내용들을 입력하고 각각에서 관리해서 해당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0년 지부별 참여 현황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KPA 세이프팜 시스템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의약품 안전 관련 보고 서식을 통해 들어오는 내용이 있고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서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투약 관련의 메디케이션 에러도 저희가 환자 안전 사고 보고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의약품 사용 오류로 관련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환자 안전 보고 서식으로 들어온 내용을 일괄 저희가 콥스에 보고하고 있고요. 앞으로 환자 안전 보고 서식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한 채널에서 저희가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각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을 독려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제 콥스에 보고가 되고 약국에서 보고한 건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했던 건수가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보고에 된 내용을 통해서 환류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고가 우선적으로 되고 보고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상 도달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환자 안전 사고는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그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자료, 남들이 보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내용들에 대한 전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고 종류별 보고 현황에서도 보시면 현재로서는 1위가 낙상인데요. 투약이 그 다음 순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홍보 관련 내용입니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환류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되는 내용을 접수받고 보고 현황을 분석하고 조제 오류 등의 사고 유형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환자 안전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고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약국에 공유하는 체계, 그리고 더불어 그 내용을 일괄 정부의 이제 콥스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이러한 일련의 환류 체계를 가져갈 예정이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끄럽게 이 그림과 같이 원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2019년에 배포를 했던 사례인데요. 저희 센터로 보고된 사례였고 투약 전에 이런 실제 다른 환자한테 이렇게
내용이 갈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해서 이런 처방전 발생 오류를 저희가 잡아서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확인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안내 드리고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환자안전센터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활동으로 꼽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고 건수를 통해서 환류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그 접점에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지려면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도 아셔야 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유형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과 같은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환자 안전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하는 그런 내용을 진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수업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환자 안전 교육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크게 심포지엄을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약국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에 대한 주제를 웹 세미나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였고, 약 200명 정도의 약사님들이 업무 중에도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이제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를 개발해서 약사 및 이런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홍보로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보시면 그 오류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특히 환자 안전 확보 수준은 좀 미흡했다라는 답이 많았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지도에서 보시면 전담 인력 등이 배치가 되고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본인의 에러를 이렇게 보고할 의향은 없다라는 퍼센트의 답변도 꽤 많아서 여전히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 그리고 센터의 숙제도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심도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도 해보고 문자도 발송하고 선물도 드리면서 환자 안전 사고 보고를 독려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 문화 개선 활동입니다. 앞서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해왔는데요. 그 환자 안전 문화는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예방 가능한 위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직, 부서, 개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행동 패턴, 이 전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컬처인데요. 그러한 컬처가 형성이 되고 이런 꼭지별로 보고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리더십에 대한 함양, 그 관련 어떤 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비로소 환자 안전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활동의 기반은 환자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도전은 오류에 대한 개인 비난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 및 위해 예방의 기회로 바뀌는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고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에 대한 단순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고 서로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자. 우리 함께 하자. 이런 개념으로서 저희가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도에서 병원의 경우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항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15개의 그런 디멘전에 대해서 이러한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그런 응답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약국의 경우에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얼마나 되고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 나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조사하고 좀 지속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시도를 해본 활동으로는 환자 안전 문화 개선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자료물들을 배포를 한 바 있었고요. 이제 정부기관과 함께 참여해서 환자를 확인하는 그런 캠페인에도 동참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환자 안전 사고 보고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를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주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 저희가 이제 보다 보고에 동참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그러한 캠페인 활동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 양료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을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도구들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2018년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는데 저희도 이제 동참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넣게 되었고요. 또 저희 센터에서는 메토트렉세이트의 약국 안전관리 지침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전관리 수칙에 대한 것을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약국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활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대한약사 저널에 연재를 하였고 심포지엄이나 다른 교육에서도 안내를 드렸으며 그 보고자료 내 관련 사례를 분석해서 환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된 출처 및 그런 보고 안내와 최근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보 안내까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약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사회 및 의약품 정책연구소와 함께 그런 대응 가이드를 만들어서 안내드리는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일부 진행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약국 방역, 약국 환경 소독, 그리고 최근에는 약국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희가 지역 약국에 배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학회 참여 및 연구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의 활동을 안내드리고 연구해 나가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앞으로의 저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지역 약국의 환자 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산 시스템도 관리하고 예방 활동도 하고 교육 문화 홍보 활동도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환자 안전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활동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기는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오늘 이 시간과 같이 환자 안전은 무엇이고 왜 이 활동을 해야 하며 환자 안전 문화 형성을 구축해서 저희가 해 나가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안내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